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내 체류기간 준수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번이라도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보석 가게에 절도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절도범들은 특수장비를 이용해 매장에 침투했고 $10,000,000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쇼핑몰에서 차량 수백 대가 몰려들면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자택에서 대규모 쥐 서식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벌어져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은 이제 중국 코트에 있다며 돈을 원한다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농산물 보복 관세를 언급하며 자국 농민들에게 버텨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 일단 전선을 미중 간 대결로 단순화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명을 발표해 공은 이제 중국 코트에 넘어가 있다며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지만 중국은 필요하다며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China wants what we have, what every country wants what we have, the American consumer. Or to put it another way, they need our money. 백악관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거래를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줄일 수 있다고 했던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중국과의 거래에 열려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현재 15개 이상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일부는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무역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중국과의 협상을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론 SNS에 글을 올려 중국의 보복 관세를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버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농민들은 위대한데 통상전쟁에서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고 적은 뒤 자신은 집권 1기 당시 애국자인 농민들이 버텨줘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280억 달러의 돈을 농민에게 보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이든 정부가 대부분 파기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전임 권력자에게 돌렸습니다. 또 중국은 가격이 약 1,700억 원인 보잉 여객기 인수를 보류해 계약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안팎으로 제기되는 비판을 중국과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돌린 셈인데 잠시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어서 대대적인 재반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 수십여 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이 공개한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 대사관 10곳과 영사관 17곳을 폐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문서에는 예산 삭감과 외교 전략의 재조정을 이유로 특정 외교 공간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프랑스 영사관 5곳과 독일 영사관 2곳이 폐쇄 대상 목록에 올랐고 일부 아시아와 카리브해 지역 대사관 그리고 한국 영사관 1곳도 포함됐습니다. 폐쇄 대상 선정은 영사 업무량, 직책당 비용, 시설 상태와 보안 등급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폐쇄되는 대사관들의 업무를 인근 국가의 외교 공간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에 따라 주한미 대사관이 미국 내 체류기간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할 경우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과거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자격이 있었더라도 체류 규정을 위반하면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이어 영사와 이민 당국은 체류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규정 준수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비자 심사는 발급 이후에도 계속된다며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위반할 경우 비자 취소는 물론 추방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도심에서 영화와 같은 터널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범인들이 영화관 록시를 통해 진입한 뒤 콘크리트 벽 최소 3겹을 뚫고 보석상 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금고가 있는 공간까지 침투했으며 약 $1,000만, 한국 돈으로 142억 원 상당의 금과 보석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감시 카메라 전원은 차단됐고 경보도 작동하지 않아 도둑들은 수시간 동안 내부를 여유롭게 뒤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 보석상은 유명 래퍼와 아티스트들이 단골로 찾는 것으로 고가의 다이아 시계와 금 보석들이 다수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업주가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범행을 처음 발견했고 벽을 여러 겹 뚫은 점으로 미뤄 정교하게 계획된 조직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FBI는 현재 현장에서 수집된 지문과 DNA를 분석 중이며 경찰은 지난해 8월 LA 다운타운 쇼핑몰에서 발생한 10곳 이상의 터널 침입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쇼핑몰 주차장이 한밤중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0시 48분쯤 센터온 세븐틴스 쇼핑센터 주차장에 차량 150여 대가 몰려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해산을 명령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주차장에서 드리프트를 하며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무면허 운전과 난폭 운전 혐의로 티켓을 발부했으며 해당 차량은 즉시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무모한 운전과 거리 질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자택에서 대규모 쥐 서식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뉴멕시코 보건당국은 사망 일주일 뒤인 3월 5일 산타페 자택을 조사한 결과 별채와 차고, 창고 등 8곳에서 쥐 사체와 둥지, 배설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내 베치 아라카와 해크먼은 쥐가 옮기는 희귀 감염병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으로 숨졌으며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쥐의 소변이나 침, 배설물에 노출될 경우 전염될 수 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에서는 지난 50년간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136건 보고됐고 이 중 42%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 진 해크먼은 고혈압성 심혈관 질환과 알츠하이머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인 사망 후 약 일주일간 혼자 지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반려견 한 마리도 부부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현장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고 한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자택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외부 충격 등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달라스 경찰국은 오늘 오후 1시쯤 윌머 허친스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에 따르면 당시 7발의 총성이 울렸고 전교생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15살에서 18살 사이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이 총에 맞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ight now, our primary concern is to continue to provide support, ensuring our schools are safe, and we will work with all of our community to do the very best we can to ensure that everyone feels safe. It's not enough to be safe, they also have to feel safe. 한편 경찰은 이번 총격이 점심시간 학생들 간의 다툼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일부 냉동 스프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긴급 경고를 내렸습니다. 미 농무부는 캠벨 스프를 포함한 13종의 냉동 스프 제품에 대해 공중보건 경고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서는 실란트로에서 나온 나무 조각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섭취 시 입 안이나 목에 상처를 입힐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에는 캠벨 치킨 토르티아 스프와 바하 치킨 엔칠라다 스프, 위키드 타이 스프 등 총 13개 제품이 포함됩니다. 일부는 식당과 급식 전용 제품이지만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 미시건, 오하이오 등지의 일반 매장을 통해서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리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농무부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명을 확인하고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신규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리워드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 은행 측은 오는 6월 30일까지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개설하고 데비카드 신청과 리워드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에게 최대 2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인트는 계좌 개설 후 3개월간의 평균 잔고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평균 잔고가 $10만 이상일 경우 20만 포인트, 약 $2,000 상당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포인트는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평소 데비카드 사용 시에도 리워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은행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미국을 찾아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 화상회의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 미국을 방문하는 건데 미국 측 협상 수석 대표와 만나 관세율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상을 공식 언급함에 따라 안 장관이 베센트 장관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을 하고 또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미 실무자 간 화상회의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미국 측에선 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공기업과 민간기업 관계자, 우리 측에선 가스공사 실무자가 참여했습니다. 가스공사는 미국 측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조선 분야 협력과 함께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옮긴 뒤 판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64조 원으로 추정되는 높은 개발 비용이 부담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국과 일본, 대만이 참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압박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곧 알래스카 출장을 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간판에 빨간색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시 미관을 살리겠다는 취지였는데 획일적인 디자인에 색깔까지 규제하냐면서 여론만 나빠졌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지방정부는 해당 책임자를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한 밀크티 체인점. 빨간색 배경의 흰색 눈사람을 회사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허베이성 싸너시의 이 체인점들은 최근 간판과 내부를 모두 녹색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지역 정부가 상점 간판에 빨간색과 파란색, 검은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红底儿代表什么？红底儿红代表一个火，比较火热。你这个人到里边啊，就比较亢奋，蓝太俗，所以说你要暗色点。 이 같은 정부 지침에 적십자사의 십자가는 녹색으로 바뀌었고 거리의 중국 사회주의 슬로건들은 녹색 글자로 변했습니다. 눈에 잘 띄어야 할 병원 응급실 간판마저 회색 간판이 됐습니다. 개성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조치에 중국 광고협회는 상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 관영 언론도 영업 규칙과 상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城市治理如同儿戏，将权力任性展现得淋漓尽致。在这件事上，公众反感的正是相关部门的这种对权力的滥用。 여론이 악화되자 산허시 상급정부는 뒤늦게 주요 책임자에 대해 해임 조치를 내리고 전면적인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간판으로 바꾼 일부 상인들은 녹색 간판을 언제 다시 쓸지 모른다며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진보적 색채를 지우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최고 명문대 하버드대가 정부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버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다양, 평등, 포용 프로그램 폐지와 입학 및 고용 과정에서의 인종 고려 금지, 친팔레스타인 시위 감시 강화 등의 개혁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의 독립성과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며 단호히 맞선 건데요. 이에 연방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22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하버드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지지하는 질병을 계속 추진한다면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단체로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체계 확보를 위해 나토 사무총장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마르크 루이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에게 패트리엇 도입을 위해 구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리엇의 수출과 재수출 통제권은 미국 정부에 있는데요. 미국과 패트리엇을 보유 중인 유럽 국가 간 정치적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루이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하면서도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평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쉽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을 지지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 안보연구기관 오픈소스 센터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20개월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대규모 포탄이 러시아 선박과 기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수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적 선박 4척이 이 기간 북한 나진항을 64차례 오가며 16,000여 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은 나진항에서 포탄을 실은 뒤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과 두나이 항으로 이동했고 이후 기차로 우크라이나 전선 탄약고로 옮겨졌고요. 이렇게 북한이 전달한 포탄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양의 절반, 많게는 70%까지 공급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정보 당국자들은 밝혔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의 콘텐츠가 미국 할리우드 콘텐츠에 이어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 분석 업체 암페어가 넷플릭스의 시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콘텐츠가 2023년 이후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에서 미국 콘텐츠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 콘텐츠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표적인 히트작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스트리밍 6억 1,990만 시간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흑백 요리사를 비롯해 오징어 게임 시즌1과 눈물의 여왕 등 수년 전부터 공개된 드라마들도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시청되고 있다고 암페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경선에 참여할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빅텐트를 꾸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반 이재명 세력이 모두 모이자는 이른바 빅텐트론에 오늘 띄운 건 국민의힘 지지율 1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전 장관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노무현, 정몽준 또는 DJP 그런 연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당내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해보지도 않고 제3지대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빅텐트론에 대해 보수 기득권 세력의 패배주의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절박한 문제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때로는 결단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심지어 당내에선 이낙연 전 총리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텐트, 저는 그랜드 텐트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낙연 후보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자 한덕수 차출론에 이어 빅텐트론까지 들고 나온 국민의힘. 경선 시작 전부터 주자들마다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간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경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전 대표는 새 정부 과제를 주제로 유시민 작가, 도올 선생과 나눈 대담을 공개하며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 보복 또한 실용주의 관점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뒤지로 쫓아다니는 그 에너지로 딴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됩니다. 다만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인원을 막 줄여놓은 거죠. 김동연 경선 후보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하며 당당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앞세웠습니다. 어대명이 아니고 어대국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제게는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시고 경제를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입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밝히며 오늘 곧바로 충청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경수 경선 후보는 후보로서 첫 일정으로 자영업자들과의 만남을 택했고, 오늘 경제 분야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정말 묵묵히 희생하면서 국민들과 그리고 국가가 기댈 곳이 되어주신 분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나 대선은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파전으로 치러질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은 19일 전통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잇따라 치른 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거나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정치권에서는 극우의 언어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손을 맞잡은 국민의힘 김문수, 이철우 두 대선 경선 후보.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서울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드시 이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제가 대통령 되면 바로 세우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목을 비틀더라도 세워야 되지 말이 되느냐 이게. 청년 시절 유신 독재에 맞섰던 김문수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은 통치의 좋은 교과서라고 추켜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시위할 때 누가 사망하진 않았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광주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이런 걸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참사가 없었습니다. 시위를 누가 총을 쏘서 누가 사망하고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정치개혁과제를 발표한 홍준표 후보는 보수진영 후보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듯 정치적 기관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찾은 나경원 후보는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문을 계기로 문을 연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 일부 지지자들의 이른바 협중 정서에 기대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지세 확장을 노리는 한동훈 후보는 거듭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중산층 확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인데 당장 정치권에서는 극우의 언어와 방식이 국민의힘과 대선 후보들에게까지 물귀신처럼 맴돌면서 발목을 잡을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타인의 차량을 흠집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한 운전자의 행태가 온라인에서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실까요? 마트 주차장인 것 같죠? 한 여성이 쇼핑카트를 자신의 차량 옆에 세웁니다. 차 트렁크를 열려는 듯 화면에서 사라지는데 갑자기 카트가 혼자 굴러가더니 옆에 주차된 차량에 쿵 하고 부딪힙니다. 카트를 잡으려 뛰어보지만 충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여성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겁니다. 뒤늦게 차의 흠집을 발견한 피해차주는 가해 운전자의 차량 번호를 파악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했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답에 막막하다 하소연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은 망신 제대로 당해봐야 한다. 물피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대형 트럭 바로 옆을 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 사고 영상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경차가 2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죠. 옆 차선엔 대형 트럭이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 트럭이 경차를 미처 보지 못한 듯 차선을 변경하다 경차를 들이받습니다. 경차는 사고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두 바퀴를 구른 뒤에야 멈춰섰는데요. 흔히 차체가 높은 대형 차량이 시야가 더 넓을 거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대형 차량 운전자들 주의가 필요하겠죠.
승용차 운전자들도 안전을 위해 대형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면 위험하고요. 사각지대를 피해 멀찌감치 앞서가거나 여유 있게 뒤에서 가는 게 안전운전 방법이라고 하네요.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각각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공교롭게도 같은 승객을 연달아 태우는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19일 아내가 오후 2시쯤 60대 남성 승객을 태웠는데 이를 인근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조금 전 자신이 태웠던 승객임을 알아보고 아내에게 수상한 손님 같다 전했는데요. 이동 중 목적지를 바꾸고 도착 시간을 반복해서 묻는 등 손님의 이상한 행동에 아내는 남편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고요. 아내는 남편과 연락하며 경찰에게 이동 경로를 공유해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에서 문제 남성을 검거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붙잡힌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었습니다. 이른바 촉 좋은 택시기사 부부의 활약으로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택시기사 부부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진 당시 새끼부터 보호하려는 코끼리들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14일 오전 미국 샌디에고 동물원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자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코끼리들이 우르르 달려와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러고는 둥글게 서서 새끼를 둘러싸기 시작하죠. 새끼를 보호하려는 듯 보이는데요. 코끼리들의 이런 행동, 경계 원형이라 부른다는데요. 위협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는 코끼리들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지진 당시 코끼리들은 원형을 이룬 상태로 4분 정도 있다가 흔들림이 사라지자 평소처럼 제자리로 돌아갔다는데요. 코끼리는 발로 땅의 진동을 감지하고요.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낮은 주파수의 소리도 먼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침대에 누워서 기계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 최근 중국에 등장한 AI 샴푸 전문점의 모습입니다. 기기로 고객의 두피 상태를 체크한 뒤 지성용이나 건성용 샴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머리를 감겨주는 방식인데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적외선 감지 기능으로 물의 분사 위치를 조정해 두피와 머리카락을 깨끗이 씻어주고요. 강도도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매장에 상주하며 고객의 수건과 기마개를 준비하고 수압을 조정해주는 등 도움을 준다는데요. 샴푸 2번, 트리트먼트 1번, 헹굼 7번을 진행하는데 13분이 걸리고 비용은 1회 19위안, 우리 돈 3,700원 정도입니다. AI 샴푸 전문점에 등장해 누리꾼들은 신기하다며 놀라워하면서도 기계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까 걱정된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마트 계산대를 지나고요.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장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대형 상점에서 촬영된 장면인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매장 안에 말을 타고 들어가 다른 고객과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4명의 남성, 경찰에 자수했고요. 말을 타고 마트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랬다며 별다른 이유는 없다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